못나지만 예쁘다. 아이고 얘들아, 한 군데 가만히 앉아서 만들어야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아이들 덕분에 우리 집의 명절은 늘 정신이 없다. 매번 아이들과 씨름을 하느라 고생한 어른들이 이번 추석에는 일을 조금 편하게 해보려고 아이들을 앉혀 송편을 빚게 했다. 그런데 아이들은 좀처럼 참지 못하고 그새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모양이었다. 아이들을 혼내서 조용한 것도 잠깐뿐. 이를 곁에서 보시던 할머니가 넌지시 말씀하셨다. 어디 누가 가장 예쁘게 빚나 볼까?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예쁜 아기를 낳거든. 예쁘다는 이야기에 귀가 쫑긋한 여자아이들이 할머니의 말씀에 먼저 관심을 가졌고, 재미있게도 남자아이들 역시 같이 떠들던 친구들을 따라 나란히 송편을 빚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작은 손을 오물조물 움직이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다가 보물이가 빚은 송편을 보고는 보물이가 빚은 송편이 제일 못났구나. 나중에 보물이 아기도 송편처럼 못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다. 그 말에 마음이 상한 보물이는 울상이 되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유리같이 깨지기 쉬운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보물이의 경우에는 그게 외모였다. 나도 예쁜 아기를 갖고 싶단 말이야. 나처럼 못난 아기는 싫단 말이야. 어린아이의 말에 어른들은 웃음이 터졌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어른이 아이를 이해하는 방식은 아이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아빠인 나를 유난히 닮은 보물이. 앳된 모습이 지워질수록 예쁜 엄마를 닮아가겠지만 지금의 보물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일지도 모른다. 나는 우리 아이가 아파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걸 보니 무척이나 속상했다. 아내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는 보물이에게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보물이의 심장을 다정하게 찌르고 눈웃음을 지었다. 보물이는 엄마를 맑은 눈으로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송편을 빚었다. 아내와 보물이는 둘이서 무슨 암호라도 만든 걸까? 몇 번을 실패해도 아랑곳 않더니 이윽고 예쁜 송편 하나를 빚은 보물이. 나는 우리 보물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꼬리 물기. 아침부터 시간 가는 것도 모른 채 부엌 청소를 하다가 호들갑스럽게 보물이가 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내밀어 봤다. 이제 막 집에 온 보물이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어흥, 나는 사자다, 사자! 라고 외치며 거실을 뛰어다녔는데 집에서 뛰지 않기로 했던 나와의 약속은 벌써 까마득히 잊은 듯 보였다. 나는 손을 얼른 씻고 거실에 가서 신이 난 보물이의 볼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호랑이가 어흥이지. 그제야 발을 멈추고 사자는 뭐라고 울어? 라고 묻는 보물이. 보물이는 내게서 사자 이야기를 듣기 전에 집에서는 뛰지 않기를 다시 약속했고, 나는 예전에 보물이와 같이 읽은 동화책에서 으르렁 하는 사자를 보여주었다. 책을 본 보물이는 강아지도 낯선 사람을 보면 으르렁거리는데 왜 사자 울음소리가 강아지와 같은지, 사자는 강아지와 무슨 관계인지, 엄마는 사자처럼 울 수 있는지 계속해서 여러 물음에 꼬리를 물었다. 이렇게 머리 위에 물음표가 달린 보물이는 자신이 납득할 때까지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물어보는데 이를 대답해주는 일이 마냥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나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보물아,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왜 보물이가 사자야? 다행히 내 물음이 효과가 있었는지 보물이는 잡고 있던 꼬리를 놓치고 금세 다른 이야기를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보물이는 이번 방학을 앞두고 조별 연극으로 오즈의 마법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맡은 역이 겁쟁이 사자라고 했다. 내 눈에는 사자보다 수다쟁이 허수아비가 보물이에게 더 어울려 보였는데 보물이는 사자 역할이 꽤 마음에 든 것 같았다. 어린이들이 하는 연극이라 대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보물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물어봤다. 보물아, 연극할 때 사자가 하는 말 전부 외울 수 있겠어? 괜찮아.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미리 녹음하고 학예회 할 때는 무대에서 어흥만 하면 돼. 나는 어흥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마음속으로 보물이가 모르고 넘어가기를 바랐지만 보물이는 이 말을 끝으로 머리 위에 다시 물음표가 생겼고 덕분에 나는 보물이가 잠들기 전까지 사자와 호랑이에게 내내 쫓겨다녀야만 했다. 눈이 말똥말똥한 보물이를 겨우 재우고 거실에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퇴근이 늦은 남편이 내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라고 물었다. 그리고 나는 무심결에 대답했다. 어흥. 얄미워. 지난주 집에 오는 길에 만난 은지 엄마에게 은지가 피아노를 배운 뒤로 조금 얌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은지는 우리 동네의 소문난 개구쟁이로 아이들 장난의 중심에 서 있는 친구인데 그런 장난꾸러기가 얌전히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음속으로는 설마 하면서도 항상 제잘거리느라 바쁜 우리 보물이도 피아노를 배우면 조금은 덜 산만해질까 싶었다. 그래서 나는 보물이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덜컥 학원 등록을 해버렸다. 보물이는 그렇게 떠밀리듯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피아노를 배운 지 일주일이 되자 거짓말처럼 얌전해졌다. 나는 달라진 보물이 덕분에 기분이 좋아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보물이는 피아노를 배워서 얌전해진 게 아니라 단지 심통이 난 것뿐이라고 했다. 남편의 말에 나는 에이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 말에 벗겨진 콩깍지가 보물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었고 보물이의 얼굴은 정말 잔뜩 부어 있었다. 나는 엄마가 되었을 때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물이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어릴 적 절대로 되고 싶지 않았던 우리 엄마의 모습 그대로였다. 엄마가 되어보니 새삼 엄마도 나도 보물이도 전부 이해가 되었다. 나는 내가 보물이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잘못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과하는 것을 미루지 않으려고 보물이 앞에 마주 앉았다. 보물이는 텔레비전을 가리고 있는 나를 피해서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였는데 나는 보물이의 눈과 만날 때를 조용히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했다. 보물아, 엄마가 보물이 의견도 묻지 않고 학원에 보냈지. 피아노 배우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억지로 하게 해서 미안해. 내일부터 학원은 그만 가고 엄마랑 집에서 놀까? 보물이는 기대하지 않았던 내 말에 당황해서 머뭇거리다가 멀리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던 아빠에게 뛰어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보물이는 아빠와 한참을 비밀 이야기를 한 후에 나에게 와서도 귓속말을 하듯 소근소근 말했다. 엄마, 나 이번 달만 그냥 다닐게. 보물이는 내가 아닌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보물이가 엄마를 이해하려 노력해준다는 것에 너무 기뻤다. 아이쿠, 우리 보물이가 벌써 다 커서 엄마를 이해해주는 거야? 고마워. 그런데 보물이는 내 말에 새초롬한 표정을 짓다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아빠가 그러는데 피아노를 칠 줄 알면 나중에 커서 남자한테 인기가 많아진대. 그래서 조금만 더 배워보려고. 보물이가 내게 달려올 때부터 조금씩 얼굴에 웃음을 그리더니 드디어 웃음이 터진 남편. 나는 우리 보물이를 너무 큰 사람으로 생각했던 걸까? 기대했던 것과 다른 대답에 허둥지둥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아빠를 따라 같이 웃는 보물이를 보니까 어쩐지 심술이 나서 난 아직 부어있는 보물이의 볼을 꼬집어 주었다.